그 워드프레스 3번을 설치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유냐면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지금처럼 웹 호스팅이 있어서 바로바로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하면 큰일 나고요. 왜냐하면 웹사이트는 에러가 나면 안 되잖아요. 24시간 접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바로 접속해서 뭔가 기능을 추가하고 그러다가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아무리 잘 만든 거라도 서버가 나이를 먹어서 고장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3번 설치를 한번 해보시라고 한 거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로컬 PC로 하고요. 웹 호스팅 있고 애저라고 할게요. PC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약간 백업과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PC에서는 뭘 하냐면요. 제가 수정하는 부분의 테스트를 저 혼자 안에서 끝내는 거예요. 내가 적용을 해보고 내 거 안에서는 잘 돌아가나? 그럼 잘 돌아가는 걸 테스팅 해보면 테스팅 서버, 그러니까 PC에서는 외부에서는 접근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수정한 것만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중간 단계인 테스팅 서버를 하나 둬서 내 수정사항을 반영을 해놓고 외부에서 접근했을 때 내가 수정사항이 반영되는지를 확인을 해요. 저희는 지금 혼자여서 이렇게 한 거지만 개발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이렇게 되죠. 이 사람 수정사항 반영하고 다른 사람 수정사항이 반영이 돼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요. 잘 돌아가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차피 실습이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보통 바로 여기다가 지금 보여지는 데다가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정사항을 반영하다가 에러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최소 3번을 거쳐요. 최소 2번을 거쳐요. 내 거에서 한번 하고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서버에 올려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최소 2단계는 거치지 않으시더라도 요거는 하나 해두시는 게 좋아요. 요거와 똑같이 세팅이 같이 돼. 왜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시간에 테마나 플러그인 이런 걸 설명을 드릴 건데 기능을 추가하거나 테마를 바꾸면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바로 했는데 오류가 나면 정말 이제 멘붕이거든요. 왜냐면 그 24시간 접속 가능해야 되는데 오류가 나게 되면 오류 분석을 여기서 해야 되고 그동안 얘는 계속 접속이 안 되고 에러 나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최소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면 그런 경우는 발생 안 하겠죠. 그리고 이건 저희 센터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뭐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버가 물리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지진이 나면 죽을 거잖아요. 그럼 지진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소스라는 게 디지털인데 그게 변경되기도 해요. 변조되기도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백업을 충실히 해왔고 변경된 사항을 내 PC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걸 그냥 올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혹시 요것만 그러니까 최종적인 데만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요거 하나 만들어 두시고 운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 왜냐면 여기서 분명히 죽거든요. 분명히 한 몇 년 안에 한두 번은 죽어요. 이게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백업하는 겸 테스트하는 겸 반드시 하나 유지를 해 두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해칭 서버에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특히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뭐 변경 사항이 있어봐야 플러그인 그 기능 추가 같은 건데 똑같이 그냥 버튼 클릭해서 여기도 그냥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글도 사실은 백업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서버에 보통 이제 웹 호스팅 같은 데를 신청하면 카페24나 백업 기능을 제공해주긴 해요. 애저나. 근데 그게 다 돈이거든요. 사실 데이터 별로 돈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글 같은 것도 백업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언젠가 에러가 나면 어느 순간 만약에 저희가 뭐 10일부터 오늘 14일인데 12일 날 에러가 났어요. 근데 13일 글은 올라가 있는 거죠. 이거를 백업을 안 해두고 있으면 여기 뭐 날아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11일까지만 소스가 안전하고 이후부터는 이상한 건데 백업을 안 해두고 있으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글도 좀 백업을 해두시라고. 그래서 지금 웹사이트가 하나만 쓰고 있거나 테스팅 하는 게 없으시면 반드시 오늘 설치해서 다 배우고 가셨잖아요. 반드시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게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그 백업하는 거, 글 백업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워드프레스에서. 여기서 보면 도구라는 게 있어요. 도구라는 게 있고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읽어보면 뭐 글이나 댓글이 있는 경우 워드프레스가 이 사이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 이거는 가져오기는 다른 사이트에 있는 글을 내가 한 번에 올리고 싶을 때 하는 거고요.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선택을 해서 내보내기 파일 다운로드를 누르면 일자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글들을 내 PC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백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글로 해도 되고 모든 컨텐츠로 해도 되고 뭐 글하고 요 XML이란 요 파일 하나로 백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일주일에 뭐 한 번, 귀찮으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워드프레스는 CMS도 CMS이긴 한데 사실 이게 꽃입니다. 테마 플러그인이고요. 그래서 오늘 테마 플러그인 기본적인 걸 배우고 다음 주에 블로그형이랑 그리고 웹사이트 기본 정도를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 시간이 되면은 뭐 SNS 말씀드린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와 플러그인이 뭐냐? 테마는 그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고요.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를 설치하고 나서 부족한 기능들을 플러그인을 통해서 추가를 하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뭐 플러그인 예로는 뭐 페이스북 페이지를 연결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나 플러그인은 외모 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테마는 뭐 디자인 그리고 기본 기능이 있고요. 사용자 정의하기는 테마에서 제공하는 편집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테마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위젯은 컨텐츠나 기능을 배치할 때 사용을 하는 거. 그래서 윈도우 위젯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을 배치하고 할 때 쓰는 거. 메뉴는 내비게이션 말씀드렸고 헤더는 가장 윗상단이고요. 배경은 뭐 배경 이미지죠. 그래서 테마 편집기는 테마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라이브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예, 하다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오타 하나만 놔도 웹페이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라이브로 하시는 건 라이브로 하시는 건 가능한 사람은 내가 이걸 했을 때 반드시 에러가 안 날 거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만 하시면 돼요. 예. 그게 아니라면. 예. 그래서 외모에서 테마를 누르고 가시면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게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마예요. 그래서 아마 20 지금은 뭐 17 아니면 뭐 16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20, 16, 17은 워드프레스 자체에서 매년 내는 테마예요. 공식적인 테마. 그래서 그 연도별로 뭐 어떤 특징을 좀 추가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를 보시면 마우스를 위치하면 테마 상세 이런 게 뜨고 테마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해당 테마를 바꾸려고 할 때는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면 변경이 되고요. 바로 활성화를 하지 마시고 실시간 미리 보기라는 걸 해도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면 그 테마가 바뀔 때 방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비게이션 위치
바뀔 수 있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바로 활성화를 누르면 되게 헤맬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내비게이션 위치가 어디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실시간 미리 보기를 좀 확인하시고요. 테마 추가하기는 되게 간단해요. 그 새로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뭐 인기 있는 거, 최근 거 할 수 있고 테마를 검색할 수 있는 거고요. 새로운 테마 추가하기 칸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건 무료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유료는 따로 유료를 살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요런 테마를 설치하고 싶다 하면 클릭해서 설치를 누르시면 되고, 여기서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테마는 설치했다고 해서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설치는 그야말로 그냥 다운로드만 하는 거고 활성화 버튼을 눌러줘야 테마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까먹고 설치했는데 왜 안 바뀌냐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걸 좀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테마를 설치를 하면 사용자 정의하기 버튼으로 가서 하시면 되게 편리하긴 해요. 그래서 테마별로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제목, 태그라인, 뭐 헤더, 배경, 위젯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보면 근데 지금 사용자 정의가 되게 편리해졌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런 연필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수정이 가능한 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미디어, 이미지 바꾸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런 걸 제공을 안 해서 왼쪽 칸에서 다 했어요. 위쪽 칸에서. 그래서 보면 지금 2017은 뭐 사이트 아이덴티티 제목 바꿀 수 있고 색상도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어두움으로 하면 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하고 메뉴도 저희가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정적인 전면 페이지를 설정할 거냐 말 것이냐도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테마별로 지금은 2015 테마를 사용한 건데 다르죠? 사용자 정의하기가. 네, 그래서 테마별로 사용자 정의하기가 다르다라는 거.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기본 테마들이어서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제공되는 편집 기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료를 사용하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거 사용하시면 더 많습니다. 더 기능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위젯은 컨텐츠나 기능을 이제 사이드바에 배치한다는 말인데, 사이드바가 뭐냐면 이쪽을 보통 사이드바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주 콘텐츠가 아닌 부가 영역을 사이드바라고 한 거고요. 위젯을 한번 가보면 지금 보면 영역이 사이드바 영역이 있고 푸터 2가 있고 푸터 1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저희가 위젯을 배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위젯을 추가할 때는 여기 왼쪽에 사용할 수 있는 위젯에 클릭을 하셔서 영역을 선택하시고 위젯 추가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대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변경된 걸 좀 보면 제가 아까 푸터 1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이쪽 푸터. 네. 이런 식으로 위젯은 어떤 화면 영역에 기능을 배치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인데, 플러그인은 이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 플러그인 사용하는 방법은 테마 사용하는 거랑 완전 똑같습니다. 뭐
테마 추가하듯이 플러그인 추가하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뭐 인기, 뭐 추천대, 뭐 이런 거로 검색하셔서 사용하면 되고, 여기서 검색되는 것도 역시 다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 그리고 플러그인을 선택을 하실 때 좀 봐야 될 게,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다운로드, 아니다. 그 리뷰한 숫자. 예, 리뷰한 숫자고, 별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별점이 사실, 그러니까 별점이 높은 거 순으로. 왜냐하면 오픈 소스여서 사람들이 개발을 하다 개발자